사람들은 한영을 정의로운 판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와 예고를 끝까지 보고 나면 이 표현이 과연 맞는 말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한영은 정의를 외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고 악을 직접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단 하나, 사람들의 욕망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오와 예고는 바로 그 방식을 시청자에게 처음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회차입니다. 강신지는 한영을 처음부터 잘못 봤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지 않고 욕망을 믿는 인물입니다. 사람은 언제든 배신하지만 욕망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강신진의 눈에 한영은 정의로운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고 이름을 알리고 성공을 갈망하는 야심가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 오판이 강신진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강신진은 한영에게 제안합니다. 쓰레기를 비우는 방법은 쓰레기통을 뒤집는 것뿐이라며 자신들과 함께 세상을 뒤집자고 말이지요. 그 조직에는 전 대통령 박강토를 비롯해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영은 이 제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손을 잡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힘으로는 강신진을 정면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한영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식은 싸움이 아니라 잠입이었습니다. 강신진이 한영을 착각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판사를 정치인의 눈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강신진에게 판사란 언젠가는 권력과 손을 잡아야 하는 존재였고 결국 성공과 명예를 욕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강신진은 한영이 병역비리 장부를 공개한 행동조차 정의가 아니라 계산이라고 판단합니다. 언론에 노출되고 이름을 알리고 차기 권력 구도에서 자리 잡기 위한 수라고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판단에는 치명적인 전제가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한영은 권력을 얻기 위해 정의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의를 도구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신진이 내민 비밀 사조직의 실체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전 대통령 박강토를 중심으로 현직과 전직을 넘나드는 권력의 뿌리들이 서로의 약점을 쥐고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이 조직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절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게 만드는 것. 그래서 강신진은 한영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던 내용. 쓰레기를 치우려면 쓰레기통을 뒤집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 말은 한영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한영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 조직은 밖에서 공격해선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요. 서로의 비밀로 얽혀있기 때문에 외부의 칼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한영이 선택한 방법은 싸움도 폭로도 아닌 침투였습니다. 적이 자신을 동료라고 믿게 만들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조금씩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 이때부터 한영의 싸움은 판결문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게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구조 안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전생의 전 와이프이자 해날로펌 막내딸 유세희였습니다. 유세희는 정의로운 사람도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늘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해날로펌에서, 가족 안에서, 그리고 전생의 법정에서도 말이지요. 한영은 그 결핍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세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 도망치지만 자신이 선택하고 있다고 믿는 순간 어디까지든 걸어 들어갑니다. 한영은 그 심리를 이용합니다. 일부러 늦고, 일부러 무심하고, 일부러 잡히지 않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 결과 유세희는 사랑이 아니라 가능성에 반응하게 됩니다. 혹시 자신이 해날로펌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아닐까 하는 기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결국 자매 전쟁으로 이어지고 유하나의 조작이 드러나며 해날로펌 내부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영은 단 한 번도 앞에 나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욕망을 서로 마주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와 예고가 보여주는 한영의 진짜 무기입니다. 역사를 보면 거대한 권력은 언제나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무너졌습니다. 한영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의 계획을 하나씩 어그러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무대가 바로 오명금속 사건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노조 분쟁 끝에 벌어진 비극적인 투신 자살 사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너무 깔끔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 완벽한 목격자,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사건은 대부분 조작된 사건입니다. 노조 대표 장용기는 아들 생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가겠다고 말했고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진실은 오명금속 사장 한성철이 자신의 고의 부도를 눈치챈 장용기를 입막음하기 위해 살인을 지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실행범은 이계율, 그리고 이 살인을 덮기 위해 해날로펌이 움직였습니다. 해날로펌은 이계율의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산 호텔 CCTV, 휴가 기록, 목격자 진술까지. 하지만 이 모든 조작의 핵심에는 유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영은 새로운 말을 꺼내지요. 유세희라는 이름을. 유세희는 이번 사건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영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입니다. 전생에서 그녀는 해날로펌을 얻기 위해 남편을 배신했고 결국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버려졌습니다. 한영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영은 유세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녀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 뿐입니다. 일부러 늦고, 일부러 무심하고, 일부러 관심 없는 남자처럼 행동합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이 생길 때 사람의 욕망은 폭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결국 폭발합니다. 유세희가 폭행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유포되고 그 영상은 해날로펌 IP에서 시작된 것이 밝혀집니다. 지시자는 언니 유하나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자매의 싸움은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됩니다. 유세희는 맞으면 반드시 되갚는 성격입니다. 한영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유세희는 반드시 움직일 거라고 말이지요. 결국 유세희는 오명금속 사건의 담당 판사 한영에게 직접 연락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넘깁니다. USB 안에는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산 호텔에 찍힌 인물은 이계율이 아닌 그의 친척 이만수였고 렌터카 계약서와 블랙박스 영상까지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이계율은 법정에서 무너집니다.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걸 깨달은 이계율은 모든 진실을 폭로합니다. 살인은 한성철의 지시였다고, 돈을 약속받았다고 말입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고 한성철은 구속됩니다. 유한나의 라인에 있던 이동욱 변호사까지 체포되며 해날로펌은 균열을 맞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영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협박하지도 증거를 조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의 욕망이 서로를 공격하도록 판을 짰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화 예고의 진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영은 정의로운 판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판사임은 분명합니다. 직접 싸우지 않고 상대를 파멸시키는 방식, 오화는 그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드라마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